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최소 용량으로 PPR을 사용하면서 육군 자탕을 병역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일본에서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임상에서도 실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오늘 주제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관련해서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가까운 내과나 큰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1개월, 2개월 표준적인 약을 꾸준히 먹었는데도 잘 낫지 않거나 또 좀 좋아진 듯 싶어서 약을 끊은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를 불응성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약의 용량을 고용량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몇 가지 합병증이 알려져 있어서 이에 대한 염려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관련된 대안으로 효율적인 한방치료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먼저 병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이 병이 나타나는 이유 또 알아보고, 또 한방치료를 표준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병용하는 방법에 대한 임상 근거도 한번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한방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임상 증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젊은 여자 환자였는데요. 주요한 증상은 신물이 자꾸 올라오는 거였어요. 이와 더불어서 목에 이물감도 생기고 목에 자극이 심해지면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 또 통증으로도 나타나고요. 늘 목이 쉬어 있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명치 아래가 답답한 느낌이 있었고, 소화불량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가끔 속도 쓰리고, 또 머리가 자주 아픈데 속이 답답하면 더욱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처음 증상이 나타난 것은 23년 9월이었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근처의 이비인후과에서 증상을 잘 들으시고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목 안을 들여다보고서 후두에 염증이 있다고 하였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역류성 식도염, 또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진단을 하였고, 여기서 이제 1개월 정도 이제 치료약을 먹었는데도 잘 낫지 않아서 큰 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고요. 여기에 맞춰서 내시경 소견은 식도하고 위에 미란성의 병변이 있다. 그래서 위염 또 식도염 진단을 받고서 고용량으로 하루 2번씩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과 또 소화를 돕는 약 등을 복용을 하였는데,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가 이제 약을 오랫동안 먹는 게 부담스럽고 또 어떤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서 약을 중단하였는데 자꾸 재발을 하였다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래에 처음 찾은 거는 2025년 초였는데요. 처음 내원 시에 소화불량의 증상과 식도의 염증이나 자극 증상이 심해서 이에 대해서 해울 육군자탕이라는 약재와 또 입의 건조감이나 목의 이물감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진증액탕이라고 자음시켜주는 약재를 같이 병용하였고요. 적절히 침 치료를 진행하였는데 한 3개월 정도 치료하고 나서 아주 현저히 좋아졌고요. 최근까지도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한방 치료가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했던 임상 사례였습니다. 이와 같이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해서 표준적인 약제를 초기에 적용을 해보고 잘 낫지 않아서 고용량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치료해서 좋아지기도 하지만 또 자꾸 재발하거나 하는 경우를 종종 대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이제 한방 치료를
같이 병용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위식도 역류 질환, 우리가 흔히 역류성 식도염 또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부르는 이 질환은요, 위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와요. 먹은 음식물도 있겠고 위에서 소화를 위해서 분비된 위산도 있겠죠. 이러한 내용물이 역류해서 불편한 증상을 유발해요. 식도에 자극이 되니까 직접적으로 쓴물이 넘어오기도 하고, 또 이 가슴 부위가 쓰린 듯한 느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형적이지 않더라도 답답하거나 핥는 느낌 등으로 호소하는데, 이러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이게 반복이 되면서 식도 점막에 어떤 변화가 유발이 되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발해식도라는 게 있어요. 또 심할 경우에는 식도에 이제 협착이나 좁아졌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합병증이 유발되는 질환을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은 내시경 검사하고 식도의 산도 검사 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내시경적으로 염증이 확인되는 경우는 미란성 식도염이라고 하고요. 또 특이적인 염증 반응이 없는데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비미란성 역류 질환이라고 진단할 수 있어요. 이 가운데서도 비미란성 역류 질환은 염증이 없는데도 뭔가 자각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식도와 관련돼서 몇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요 증상을 살펴보면요. 먼저 식도 증상은 가슴 부위, 이 흉골 뒷면에 식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위에서 쓰린 듯한 느낌이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핥는 느낌, 답답하고 또 뭐가 이렇게 자각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산이 역류하는 느낌도 받게 돼요. 입에서 신맛이 돌고 산이 넘어오니까 쓴물이 직접 넘어오기도 하겠죠. 또 목에 자극이 돼서 삼킴이 잘 안 되는 증상도 있고, 또 식도 부에 걸리는 느낌으로 삼킴 곤란도 올 수가 있고요. 또 흉통이 심장성 흉통하고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식도의 증상은요, 만성적인 후두 증상이 나타나요. 목에 이제 자꾸 자극이 되니까 목에 이물감이 있죠. 뭐가 걸린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식도를 청소하는 이런 습관도 생기게 되고요. 또 목도 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목에 있는 이제 기침 중추를 자꾸 자극해서 만성적인 기침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이제 감기가 걸린 줄 알고 잘못 호흡기와 관련된 이상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또 천식의 상당 부분이 위산의 역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축농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비동염이나 또 이빨이 잘 썩는 거, 또 어떤 경우에는 구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식도 역류 질환은 몇 가지 발생 기전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하고 연결된 식도가 있고, 또 위가 이렇게 있죠. 또 위에서 십이장으로 넘어가서 소장, 이렇게 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음식을 먹으면 음식 내용물을 아래로 내려보낼 때는 이 조임근이 열려 있다가, 또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는 역류하지 못하도록 이 조임근이 자연스럽게 닫혀요. 이러한 조임근과 관련돼서 이상이 오는 경우가 이제 제일 흔하긴 한데, 이 경우가 이제 하부식도 조임근의 일시적인 이완으로 인해서 역류가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긴 해요. 하지만 이 외에도 몇 가지 관련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원인은 식도 열공 탈장, 그래서 횡격막이라는 게 가슴과 배를 나누고 있는데, 이 횡격막을 뚫고서 식도가 내려가는 부위에 이제 구멍이 나여 있겠죠. 이 구멍이 이제 밑으로 처져 있는 경우, 구멍을 통해서 식도의 일정 부위가 밑으로 처져 있는 경우가 식도 열공 탈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식도에서 위산을 청소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손상된 경우예요. 이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제 조임근이 열려서
위 산이 역류되는 경우는 흔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산이 역류가 있어도 위 식도의 운동 기능, 이를 이제 페리스탈시스라고 그러는데, 식도의 운동 기능이 잘 발휘되면 도로 싹 내려보내겠죠. 이러한 역류되는 산을 도로 내려보내는 기능이 떨어져서 이 병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입안에서 침이 잘 나오면 역류된 산을 도로 이렇게 씻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기능이 떨어져서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자극에 식도 점막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실제로 염증이 잘 나타나는 방어 기전이 손상돼서 오기도 하고, 또 한 조건으로는 위 내용물이 잘 배출이 안 돼서, 즉 위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러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위에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분해되는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나타나기도 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처방받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또 위의 운동성을 조절해주고, 또 어떤 경우는 식도의 민감성을 줄이기 위한 항불안제나 항우울제와 같은 약제를 같이 병용을 해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치료가 반응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위산의 분비를 억제해주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는 약제를 4주에서 8주 동안 표준 용량으로 사용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이를 불응성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해요. 물론 여기에는 증상이 좀 좋아져서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포함이 돼서 불응성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환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전형적인 역류 증상 환자에서 약 25%가 4에서 8주간 하루 한 번 또는 두 번 이 PPI, 즉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는 표준적인 약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또 위에 미란성에 염증이 있는 경우, 즉 미란성 식도염이 낫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불응성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양성자 펌프 억제제에 반응 없는 비율은 역류성 식도염 환자보다, 즉 미란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내시경상 식도에 염증이 확인된 환자보다 염증이 없는데도 증상이 나타나는 비미란성 역류질환, 너드라고 하는데, 환자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러한 점은 염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도에서 어떤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경우, 즉 식도의 과민성이 높은 경우에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약의 용량을 2배로 높여서 또 다른 약제들과 조합해서 처방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고용량으로 장기간 쓰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고용량으로 이 PPI라는 위식도 역류 질환에 쓰이는 약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서, 특히 고령자의 경우는 오래 먹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의학에서는 저용량과 또 몇몇 약제들, 대표적으로 육군자탕이나 바나사심 등과 같은 근거 중심의 한약 제제를 같이 병용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보고가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논문을 살펴보면은요, 육군자탕이라는 약제를 이제 사용한 임상 연구인데요, 불응성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표준 치료제인 PPI하고
육군자탕을 병용 투여했을 경우 PPI를 고용량으로 즉 2배로 사용한 군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연구가 일본에서 이루어졌고요. 이 논문은 이제 2012년도에 발표가 되었어요. 또 PPI 투여에도 가슴 쓰림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즉 불응성 위식도 역류질환이라는 얘기죠. 육군자탕 투여군과 또 PPI 플러스 육군자탕 투여군에서 목의 이물감이 감소하였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즉 표준 용량의 치료제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 그 고용량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이 염려된다면 저용량과 육군자탕을 같이 투여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겠죠. 이 논문도 2013년도에 보고가 되었고요. 특히 고령자의 경우, 앞서 왜 고령자의 경우는 골 감소증으로 인해서 골절의 위험성이 더 높겠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용량의 PPI를 복용하면 더욱더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고령자의 경우 식사 후 속쓰림이나 배가 더부룩한 증상과 더불어서 보다 효과적이다라는 논문이 2014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최소 용량으로 PPI를 사용하면서 육군자탕을 병용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일본에서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임상에서도 실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육군자탕이나 반화사심탕, 또 목의 이물감과 관련해서 반화후박탕 등이 적극적으로 위식도 역류질환에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한약 한방 치료에 있어서의 원칙은 위식도 역류질환이라도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각기 한열허실이라고 그래서 기능이 약한 건 아닌지, 또 몸에 특별히 병사가 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찬기운과 관련되어 있는지 열한기운과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 증상을 살펴보면 위식도 역류질환의 경우에 흉통이 나타나고 가슴이 결리거나 쓰린 증상이 있다면 흉비라는 병증으로 봐서 이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서 약제를 투여하게 되겠고요. 또 속이 쓰린 듯 아픈 듯 또 배고픈 듯 이상한 감각이 나타날 경우엔 조자, 또 식심동이라고 해서 음식 섭취 후에 역류의 증상이 더 심해질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이제 증상을 분류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고, 또 목에 이물감이 주증상일 경우에는 매핵기, 또 기침과 관련해서 음식 섭취 후에 기침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산의 역류와 관련된 만성적인 기침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식적수, 또 직접 이 쓴물이 넘어오는 역류와 관련해서 탄산토산이라는 병증으로 각기 나누어서 이에 따라서 몸의 상태를 구분해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위식도 역류질환과 관련해서 불응성의 경우 잘 반응이 나타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더 용량의 PPI만 사용하면서 한약제제 중에서 육군자탕이나 또 그 외 반화사심탕, 반화후박탕 등을 사용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